확실히 뭐 K리그든 뭐 다른 해외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타가 있어야 그 축구 경기에 관심을 그렇죠. 갖게 되고 네. 이런 거를 저는 언제 느꼈냐 이번 개막전 전북현대와 수원FC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가 교체로 출전하는 순간 형과 함께했던 많은 시청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000명, 5,000명 정도에서 한 12,000명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승우 너무 고맙다. 아 진짜로? 너무 땡큐. 왜냐하면 그 토요일날 낮 시간에 사실 이제 아프리카가 그 프라임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 8시 넘어야 프라임 시간대인데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전체 1위 찍기 힘들거든요. 전체 1위였어요? 전체 1위였습니다. 네, 시청에서 전체 1위였었고 아무래도 뭐 이제 공식 방송에서도 또 K리그를 즐기실 수 있지만 그럼요. 아프리카에서도 공식 방송 그냥 그 바로 이제 영상을 받아서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목소리로 중계하는 거를 듣고 싶은 분들이 제 방송에 들어와서 10,000명이 넘게 자리를 아직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 중요한 얘기하고 형님 있는데 그거 와서 왔다 갔다 방송이었잖아 해가지고 오랜만에. 그러면 되겠냐 지금?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 근데 역시 이제, 이스타 이존. 10,000명 넘게 찍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의 어떤 그 파워. 저의 흥행. 파워. 흥행 파워. 다 이승우 덕분이다. 이승우 덕분이죠. 이승우 덕분이죠. 그만큼 말씀하셨잖아요. 동조한 거 아니에요. 이승우 덕분이다. 어디 뭐 맞고 싶어서 그러세요? 어디 네? 뭐 결리는 데 있으세요? 아니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승우 네. 덕분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승우 덕분이죠. 네, 그렇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관심거리였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또 직관을 갔다 와죠 둘이. 네. 그날 저희가 미리 가서 좀 몸 푸는 걸 봤는데 바로바로 몸도 풀고 뭔가 몸이 가볍고 이러길래 야 이거 설마 오늘 바로 투입되나 싶었는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됐잖아요. 네, 김도균 감독의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은 22세 이하 자원을 이제 한 번에 넣고 이제 빠르게 빼면서 일단 교체 카드 5장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인데 그래서 경기 전에 아마 출장할 거다. 전반 후반이나 후반전에 출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맞아요. 출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K리그 이제 데뷔전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이제 데뷔전이 됐고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이날 뭐 스탯상으로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경기 풀어가는 거 보면은 그래도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전북이라는 팀을 만나서 수원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좀 많이 뭐 힘든 경기를 펼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종일관 수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시즌 어쨌든 파이널 A까지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전북이 수원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렇죠. 2무 2패였거든요. 김도현 감독이 전북에 강하기도 하고 나름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지난 시즌에 어쨌든 파이널 A까지 올라간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간간히 공격 장면을 보여줬어야 됐었는데 전반전에는 그게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양동현 선수가 있었을 때 양동현 선수가 기동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공간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양동현 선수가 한두 차례 좀 뭔가 좀 빠르게 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양동현은 알잖아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지 뭔가 폭발적인 드리블로 기동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거기서 오는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원FC가 지배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전에 이승우 선수가 투입되니까 확실히 게임 분위기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승우 선수는 앞으로 김도균 감독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각이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분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승우 선수가 잘한 경기를 보면 연령별 대표팀 경기였어요. 사실 A 대표팀에도 뽑힌 적 있죠. 출장한 적 있죠. 근데 이승우 선수 볼 잡았을 때 특유의 기동력과 어떤 드리블 능력 때문에 경기의 분위기는 바꾸지만 포인트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연령별 23세 이하, 뭐 20세 이하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해집고 다니다가 득점도 했지만 과연 A 대표팀 성인 무대에서는 어떻냐라고 봤을 때 해외에 있을 때도 잘 보여주지 못했었고 그리고 많이 뛰지도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 분위기는 바꿨지만 이승우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사실 달려있긴 해요. 네. 뭐죠?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일단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드리블이 되고 역습 상황에서 이 공을 몰고 정진할 수가 있다 보니까 공을 몰고 전진할 수가 있다 보니까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네네네 좋네요. 컨디션 괜찮으시네요. 좋습니다. 네. 자다 오신 것 같은데요, 뭔가 표정이. 어제 저희가 외부 촬영을 했었는데 그땐 좀 약간 살짝 다운돼 있는 걸 끌어올리려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좀 괜찮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 공 잡고 전진할 수 있는 이 능력도 충분히 보여줬고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홍정호 선수
선수랑 경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PK 논란이 한 차례 있긴 했죠.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서쪽에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반대편 각도에서 진영이었어요. 딱 봤을 때는 저거 좀 헐리우드다. 안 걸렸다라고 봤어요. 우리는. 그게 근데 직관 분위기 아시잖아요. 걸린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러면은 막 육성 응원이 금지되지만 이게 소리가 웅성웅성 되거든.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 직관 현장 때는. 그래서 저도 뭐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전부 홈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저거 안 걸린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보기를 이제 봤죠. 저희도 봤더니 이게 각도에 따라서는 그냥 발을 밟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이제 그걸 또 인스타 스토리에 또 친히 올려가지고 팬들이 약간 또 거기에 이제 주목이 바로 내리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구단 홍보팀에서 연락이 갔겠죠. 내리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경기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승우 선수가 그냥 몸을 풀 때나 이런 때 보면은 관중석이 그냥 술렁술렁해요. 사람들이 축구 안 보고 몸 푸는 거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대를 계속 했었어요. 해외에 있을 때부터. 근데 조금 이승우를 응원하는 팬들도 이승우를 알고 있는 팬들도 좀 지쳐가는 시점이었어요. 왜 경기에 너무 못 나오니까. 네. 근데 이승우 선수가 국내 복귀하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이승우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제 주요 선수를 일단 꼽히고 있으니까 반갑죠. 반갑죠. 네.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골이 터지면 이거 박제거든요. 이승우 K리그 데뷔골. 네. 그러면은 하이라이트 영상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현이가 송범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둘이 엄청 친해요. 송범근 이승우랑 거의 의형제야. 한국 오면은 무조건 같이 어디 가고 이런 사이인데 아마 송범근 선수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승우한테는 안 먹힌다. 이런 생각했을 건데 뭐 어쨌든 좋은 선방도 몇 차례 보여줬고. 그 PK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본다면 박스 안쪽에서 세게 파울을 당해야 부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다가 파울도 이렇게만 해도 불 수 있어요. 불 수 있어요. 네, 불 수 있는데 우리가 막 유니폼 막 늘어나게 잡아도 그 상황을 마냥 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박스 안에서는 심판의 성향이 좀 많이 가미가 돼요. 또 엄격해지죠. VAR이 또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야 이거 무조건 파울인데라고 하는데 또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냐면 이게 과연 PK를 확실하게 줄 만한 상황인가? 라는 의문이 있으면 안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골에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상황도 이승우 선수가 살짝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는 거야. 이거 다였다. 접촉이 있었다. 접촉이 있었다. 라는 아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본인은 억울하니까 그쵸.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을 VAR에서 확실히 봤다면 굉장히 좀 명확하게 밟힌 거 아니에요. 주심이 봤을 때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VAR 봤을 때 명확하게 뭔가 좀 터치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 터치는 있었다. 근데 이제 PK를 줄 만큼 그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주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밟혀가지고 뭐 터치 있었으면 접촉이 있었으면 불 수 있는 거죠. 그치. 이게 심판 성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핸드볼, PK 이런 쪽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한 10명의 주심이 있다면 한 2명 정도는 좀 예민하게 봤을 때 야 걸렸잖아. 이거 볼 수 있어.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 불어도 문제 없네요. 불어도 뭐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면 이제 홍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해지는 거죠. 레프리 이렇게 되는 거지. 레프리. 바로. 이 정도가 왜 PK냐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공격수 입장에서는 다였잖아. 그렇지. 이제 홍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공 했겠죠. 공 이렇게 이런 했겠지. 상황 또 진짜 이 선수들이 흥분된 상황에서 뛰기 때문에 살짝 이스친 것 같다가는 기억도 안 나.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근데 이거는 아예 축구라는 어떤 스포츠에서 아예 없는 상황, 없었던 상황들은 아니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이승우 선수 데뷔전 전 이만하면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대외적으로 이슈도 많이 좀 몰고 왔고 수원 FC 경기력을 저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날 저는 수원 FC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좀 겪었어도 포백을 다시 꺼냈죠. 원래 포백으로 가다가 3백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성적이 쭉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괜찮았고 이영재 선수 이탈한 자리가 저는 꽤 걱정되긴 했는데 가장 크죠 사실. 근데 니실라가 잘해. 많이 잘하더라. 그러니까 예쁘게 차는데 세게 할 때는 또 터프하게
붙어주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맛이 있어서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핀란드 국대 경기 중계할 때 이 선수 봤거든요. 근데 괜찮았는데 K리그에도 저는 이 정도면 데뷔전 치고 굉장히 좋았다. 잘했다라고 보고 수원 FC 입장에서 라스가 좀 몸이 무거웠던 게 그러게요, 좀 맞아요.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전북도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개막전은 다 그래요. 그렇지. 근데 저는 조금 둔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수원 FC에 이승호가 있다면 전북에게는 문선민이 있었다. 문선민 들어갔을 때 완전 확 바뀌었지. 둘이 스타일이 비슷하잖아. 뭔가 이제 공간으로 뛰어 움직이고 또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볼을 차는데 문선민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결승골도 어시스트도 그렇죠. 했고 수원 수비진이 약간 흔들렸었고 또 문선민 선수의 센스로서 득점까지 했었던 모습. 결국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교체 투입된 선수가 다 득점에 관여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의 스쿼드가 그만큼 뭐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수원 FC는 저는 이 두 선수 언급 꼭 하고 싶어요. 누구죠? 2000년생 김주엽이랑 이기혁. 운영이 잘하더라고. 근데 진짜 둘이 오른쪽에서 이게 사실 상대가 전북이면 이게 진짜 주눅들법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존나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어린 선수에게 바라는 에너지 레벨 그리고 어느 정도 수원 FC가 초반에 이제 수세에 몰려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을 뺏었을 때나 동료들이 공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올라가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거를 사실 박주호 선수는 좀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저는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계속 김주엽 이기혁 얘기만 했거든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고. 그러니까 전북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좋지만 22세의 자원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전북도. 네, 전북은 22세의 자원 진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승권을 다투는 선수들, 팀들, 좀 뉴스가 잘 돼 있다고 하는 팀들은 한두 번씩 한 시즌 치르면서 좀 이슈가 됐던 어린 선수들이 그치? 있었는데 전북은 지난 시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송민규가 그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송민규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송민규가 지난 시즌은 조금 부침이 있었고 올해 전북은 이제 박규민 선수가 조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22세 선수들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수원 FC도 경기를 잘 풀었지만 경기는 전북이 승리를 했다. 네. 이승우 선수에게 중요한 건 이승우 선수 스타일 와서 흔들고 상대방 수비 라인들 좀 곤혹스럽게 하는 거 압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이승우 선수 공격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기록해야 됩니다. 공격 포인트.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 이승우 선수의 출장 시간이 점차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좀 걱정도 하고 있지만 그럼요. 일단 개막전만 봤을 때는 기대 이상의 활약이었다.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이승우 선수 덕분에 좀 자아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 자주 출장해 주세요. 계속 K리그 중계 10,000명 넘기고 싶습니다. 저희 수원 갑니다, 여러분들. 수원 수원에서 FC 보러 갑니다.